우리는 이번 토요일에 이 협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2주간의 휴전은 모두 파키스탄이 중재한 것으로 파키스탄은 워싱턴과 테헤란 사이의 핵심 중재자로 나서면서 이슬라마바드를 드물게 직접적인 외교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양측 모두 이제 그곳에서 토요일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대한 협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이슬라마바드에서 아흐메드 쿠라이시 기자이자 TV 진행자가 저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흐메드, 이렇게 큰 차이가 남아있는 두 측 사이에서 파키스탄이 어떻게 막판에 이런 노력을 통해 인시로라도 2주간의 휴전을 이끌어낼 수 있었나요? 네, 니콜, 왜 갑자기 파키스탄이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에 대한 여러 분석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이란과 파키스탄의 관계를 지켜봐온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적어도 지난 20년 동안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중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란과 서방, 특히 미국 사이에서, 그리고 때로는 이란과 걸프 아랍 국가들 사이의 갈등에서도 중재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그동안 지켜봐온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갑자기 공개된 셈이고 지금은 그 이해관계가 훨씬 더 커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중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이 가진 영향력은 이란은 주변 모든 나라들과 관계가 좋지 않고 대리 세력을 통해 파키스탄을 불안정하게 만들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 싸운 이란 혁명수비대 IRGC인 자이나비윤 여단은 사실 파키스탄 내 파키스탄 시아파 공동체에서 모집된 조직입니다. 파키스탄은 그 조직을 강력히 단속하고 이란의 모집 활동을 중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긴장이 고조됐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란 혁명수비대 IRGC니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에 파키스탄은 전투기를 보내 이란 내부를 폭격하며 보복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 이후로 두 나라의 관계는 그다지 좋지 않았고 이웃으로서도 최선은 아니었지만 항상 소통 채널은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대화에서 그 점이 정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담이 토요일 이슬라마바드에서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파키스탄이 양측에 무엇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큰 간극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슬라마바드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중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란 측을 설득해낸 파키스탄 관계자들에게 많은 공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이란 측은 이슬라마바드 방문을 피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파키스탄 측이 아닌 다른 중재자들, 아마도 이집트나 터키 쪽에 우리는 이슬라마바드에 있고 싶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 예를 들어 카타르나 터키, 이스탄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라마바드는 아니며 이유는 나중에 논의하겠습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인들은 이란인들을 설득해 마지못해 동의하게 했고 이란인들은 계속 빠져나가려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게스트가 아주 적절하게 설명했듯이 그들이 일종의 휴전을 지키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진짜 휴전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걸프 아랍 국가들을 공격하고 있고 다른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봉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고 만약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 레바논에 대한 행동을 멈추지 않으면 이슬라마바드에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인들은 여전히 이런 작은 신호들을 보내면서 모두를, 특히 파키스탄인들을 겁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슬라마바드에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파키스탄은 이란인들이 이슬라마바드에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생각에 파키스탄은 두 가지만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란인들이 협상이나 대화 그리고 이 과정을 15일의 틀을 넘어서 계속 이어갈 수 있을 만큼의 양보를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란인들이 새로운 미래를 고려하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신만이 아시겠지만 어쩌면 그들의 체제를 대리 세력에 의존하는 혁명적이고 광적인 체제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바꿀 수도 있겠죠. 정상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들의 석유로 얻은 부로 나라를 재건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사람들은 알다시피 우리가 이슬라마바드에서 이란인들을 만나게 되면 직접 마주 앉아서 정말로 그들을 설득해 보려고 노력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봅시다. 아흐메드, 걸프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 회담이 정말로 지난 한 달 반 동안 그들에게 가해진 이란의 위협을 막을 수 있다면 그들은 이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파키스탄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걸프 국가들이 정말로 우려하는 모습을 보고 다소 놀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우려하는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매우 외교적입니다. 더 강한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일부는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리는 이 회담에 대해 매우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관리들은 걸프 아랍 국가들에게 비공식적으로 접근해서 있잖아요.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여러분도 그 합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걸프 아랍 국가들인 여러분이 참여하지 않는 한, 그리고 여러분의 불만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이란과의 합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걸프 아랍 국가는 매우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파키스탄을 독려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이 이란과 미국 사이에서 중재하는 어떤 합의에도 우리는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우리는 배제될 수 없다. 우리는 47년 동안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1980년부터 이 정권의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합의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이 하고 있는 외교는 정말로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걸프 아랍 국가들도 아주 면밀히 지켜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합니다. 네, 이번 주말에도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아흐메드 쿠라이시 씨, 이 24뉴스 영어 방송 출연 감사드립니다.